여러분 드디어 종전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종전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관심이 더불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전 기대가 커진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먼저 반응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는 주유비나 외식비가 바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과정이 많습니다. 원유를 정제해야 되고 이미 비싸게 들여온 재고도 다 팔아먹어야 되고 심지어 한국은 환율까지 반영해야 됩니다. 오늘은 국제유가가 내려도 체감 물가가 늦게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이런 경제 흐름을 실제 매매 방향으로 바로 연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유가는 원유 가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는 건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 경유, 항공권, 배달비처럼 여러 비용들이 더해진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지. 정제비와 운송비가 남아있고 주유소 입장에서는 전에 비싸게 사온 재고도 아직 다 팔아먹어야 됩니다. 원유 가격 하나만 내려갔다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최종 가격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 EIA는 2026년 6월이랑 7월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약 105달러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 종전 기대가 있어도 실제 공급과 물류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 수준의 높은 가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제적인 가격이 내려오려면 창고도 다시 차야 됩니다. 창고가 다시 찬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EIA가 2026년도 2분기에 세계 석유 재고가 하루 평균 630만 배럴씩 감소할 거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CU에 갔습니다. CU 사장님이 삼각김밥을 5,000원에 들여왔어요. 그리고 아직 매대에 있습니다. CU 본사에서 삼각김밥 2,000원짜리를 내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CU에 오늘 가서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5,000원짜리 매대에 있는 삼각김밥이 빠져나가야 내가 비로소 2,0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기존에 비싸게 들여온 재고가 소진이 되고 새 물량이 정상적으로 운송이 되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소매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과 체감 물가 하락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미국이 아니라 한국, 코리아, 원화잖아요.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죠. 국제 유가가 내려도 원화의 가치가 약하면 수입 단가는 생각보다 덜 내려갑니다. 한국은행도 유가의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생산비로 퍼지는 영향까지 반영해서 2026년도 소비자 물가 전망을 오히려 2.2%에서 2.7%로 높였습니다. 기업은 원가가 오르면 가격을 빠르게 올리지만 원가가 내려왔다고 메뉴판을 바로 다시 인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선을 꼭 그어야 합니다.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한다고 시장 방향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유가는 오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기 침체 우려와 수요 둔화가 더 크게 해석되면서 하반기 유가는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시장은 한 가지의 뉴스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는지,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단 하나의 뉴스만 보고 가격 방향을 확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인 겁니다. 아니,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올림프 트레이드, 즉 FTT 매매에서 1시간이나 4시간 뒤 가격을 보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유가나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큰 하나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가 차트에 언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누구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순간 투자에 대한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운용자산의 역할을 나눠서 경제 흐름과 중장기 방향을 반영하는 자금은 따로 두고 FTT 자금은 뉴스 예측보다 지금 차트에 바로 반영되어 있는 지표와 흐름, 완성된 캔들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진입하는 거죠. 올림프 트레이드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시 전망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보다 차트 안에서 내 눈으로 확인되는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손실 가능성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용자금도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재고, 정제, 운송, 환율, 가격 전가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야. 경제 흐름은 공부해야 되지만 그걸 가격과 매매의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시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쓰고, 실제 매매는 내가 정한 포트폴리오와 실질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올림프 트레이드의 컴파운드 인덱스, 이게 바로 실물 시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 현재 6월 13일자 기준으로 일목구름 하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는 꺾였고 지지 저항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일목구름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투자로 반영을 한다면 가볍게 1분봉에서 $1,000 롱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했을 때 1분봉 1분 만기 거래로 롱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내 전체 운용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분을 하고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종종과 유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매매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스캘핑 또는 스윙 매매에 적합한 올림프 트레이드에 대한 매매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 하단에 카카오톡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 매매룰, 전략,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제 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